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작년에 캐나다 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징그러운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괜찮다 하시면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게 제 눈인데 너무 큰가? 좀 줄여야겠다. 왼쪽 눈이 이 위쪽에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기에 물렸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모기에 물렸다라고 하기에는 보통 모기 물리면은 이렇게 모기가 문 쪽에 빨간색 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지도 않았고 뭐가 들어갔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가 그냥 냅뒀습니다. 사라지겠거니 하고. 근데 그게 안 없어지니까 처음에 그 동네에 있는 워크인 클리닉을 갔어요. 저는 아직도 패밀리 닥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워크인 닥터를 보러 갔고요. 그때 진단받은 거는 그 눈에 넣는 안약을 주더라고요.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눈에 넣는 알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을 넣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말한 대로 아침 저녁마다 2번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더 괜찮아진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뒤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전체적인 붓기는 가라앉았는데 그 붓기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쌍꺼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 아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 못 자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있다 의사한테 갔죠. 너가 준 안약 소용이 있는 건지. 왜냐면 저는 그 전에 비해서는 이게 붓기는 줄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의사가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진전이 늦은가 봐요. 그러더니 먹는 항생제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먹는 항생제를 줄 테니까 3일을 먹고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응급실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가 레퍼럴을 해주게 되면은 그것도 1, 2주가 걸리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응급실을 너가 그냥 워크인으로 가는 게 전문의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먹는 약을 받았죠. 먹는 약을 받았는데 소용이 없었고요. 저는 그때 그 주말에 캠핑을 가야 돼서 인원을 달고 캠핑을 갔습니다. 보시면은 징그러워요. 아래 얘가 커져가지고 시야가 가려지는데도 캠핑을 가야겠어서 캠핑을 갔어요. 이것도 징그러운 사진인데, 눈을 약간 힘줬을 때도 눈이 안 떠지죠. 여기 붓기가 가득 차올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응급실을 이용해 보는 건데, 그 응급실 웨이팅 되게 길게 했었다라는 그 후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보조 배터리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응급실 진짜 분위기가 약간 아픈 사람들 많이 있고 다운돼 있잖아요. 체크인하고 접수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팔찌 같은 걸 주더라고요. 기본적인 질문 같은 거 하고 언제부터 시작됐냐. 워크인 클리닉에서 닥터가 그 편지를 하나 써줬거든요. 그거를 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보여주고 언제 시작이 됐고 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로비에서 2~3시간 정도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디로 데려가더니 IV를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링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가서 IV란 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먹는 항생제는 먹는 건데 이렇게 직접 그 혈관 안에 항생제를 넣는 거니까 바로 그냥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얘를 맞고도 바로 안 가라앉았고, 응급실에서는 전문의가 없잖아요. 면역 감염 전문의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한 3일 있다가 감염 전문의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일단은 응급실에서 그 항생제를 준 거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다른 기관들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항생제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거는 그 닥터 면역 감염 전문의를 만나라. 그래서 동시에 먹는 것도 그 처방을 줬던 것 같아요. 먹는 그런 항생제도 먹었고, 그리고 3일 있다가 닥터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심각해졌죠. 한 눈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심해졌었어요. 거의 이제 둘 다 그냥 뜬 거예요. 그냥 뜬 건데 이 지경이 된 거죠. 의사가 보고 또 다시 또 새로운 의사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일단은 제가 근데 이게 다래끼는 아닌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게 뭐냐, 다래끼냐 뭐냐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같은 일반인은 눈에 뭐가 났다, 이런 게 났다 그럼 다래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의사쌤은 더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저한테 그때는 말을 못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의사 그냥 다 믿는 편이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나만 살려달라, 낫게만 해달라. 그리고 항생제를 또 놔줬어요. 주사로 IV를 놔줬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또 오래요. 그래서 또 가서 봤더니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졌죠.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커버가 되는 IV를 또 놔줬습니다. 그래서 IV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근데도 심각해진 거죠. 나아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사태가 징그러운 사진인데 정말 심각해집니다. 눈이 이렇게까지 눈을 떴는데 눈이 앞이 보이지가 않았죠. 저도 태어나서 이런 게 처음이라서 전 다래끼 같은 게 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눈을 줌한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눈이 이렇게 되게 징그러운 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렇게 크게 부어 있다가 얘가 이렇게 조금 눈꺼풀 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고름 같은 게 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옆으로도 한번 옆으로도 찍었어요.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근데 이때는 아팠어요. 건드리니까 이렇게 툭툭 치니까 아팠어요. 이때 이거를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사진을 찍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의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눈 전문의한테 레퍼럴을 써줍니다. 그래서 놀벤에 있는 눈 전문의를 만났고요. 만나자마자 눈을 째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눈을 쬐죠. 병원 가서. 이게 병원에서 눈을 째고 나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거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게 같은 게 있어요. 그 집게인데 이 집게로 눈꺼풀 있잖아요. 눈꺼풀을 들어서 집게로 짚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 깝니다. 집게로 이렇게 클램프 같은 거죠. 그러면은 뒤집어 있으면은 이렇게 소관이 있잖아요. 소관. 벌써 뒤집은 거라고 하면은 이 소관을 이거 잡아 있는 채로 구멍을 살살 내고요. 이 안을 이렇게 수저 같은 걸 고름을 긁어내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물론 뭐 마취 안약도 넣었고 주사로도 이렇게 여기 마취를 그 부분 마취를 시켰죠.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긁어지는 게 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서 피가 계속 나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대주고 마감을 저렇게 했고요. 붕대를 뺐을 때 사진인데 이것도 징그러워요. 보니까 일단은 고름을 긁어내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긁어내고 피부가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부었겠죠. 팅팅 붓기도 하고 이렇게 끝에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트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로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항생제 안약도 넣고 먹기도 했어요. 먹는 항생제도 먹으면서 이제 저는 다 끝났구나라고 안도를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 한 일주일, 2주 지났나? 눈이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라앉고 있는데 여기랑 여기 끝에 뭔가 또 남아있어요. 한국인은 이런 것도 못 참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닥터한테 전화했습니다. 눈 전문의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눈이 다 안 나왔다. 어떡하냐? 다시 오래요. 또 갔죠. 그리고 또 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그 짠 사진이고요. 두 번째니까 뭐 할만하죠. 어쨌든 바람은 이왕 긁은 거 다 긁어냈으면 좋겠다. 또 안 째게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술한 다음에 사진은 없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끝에 약간 빨갛게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잘 티는 안 나고요. 제가 이게 캐나다에서 처음 응급실을 이용한 이야기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았고 전문의도 처음 만나봤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우선은 저는 어쨌든 그 의사들이 보는 거랑 저 같은 일반인이 보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랑 캐나다랑 의료 시스템도 다르고 뭔가 그 병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들었어요.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건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옳다 그르다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근데 캐나다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하죠. 만약에 내가 이 병을 가지고 한국에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일단은 저는 안과를 바로 찾아갔겠죠. 의사를 바로 찾아갔을 거고 그 의사도 항생제를 처방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에 드는 항생제를 처방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수술을 해서 두 번을 째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는 거죠. 영상 시민권이랑 영주권에 관한 영상을 제가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거를 쉐어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워크인 클리닉을 이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저도 또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